1986년 8월 13일 켄터키주 메디슨빌에서 태어난 드미트리우스 존슨.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자랄수록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버거웠던 존슨의 어머니는 재혼을 거듭합니다. Of Kentucky, and military men would pass by all the time, and your ticket out of there was military man, and that's the way she did. And she would travel. She'd been married multiple times to different military men. So, 직업 군인인 계부는 존슨을 학대했습니다. I had an abusive stepfather who was, military based. When kids are being disobedient, not listening, and you get frustrated, and there's a way that you take to restore order. And he just took an abusive route.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란 존슨의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레슬링이었습니다. 존슨은 13살 무렵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존슨에게 축구 같은 팀 스포츠와 달리 오로지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레슬링은 너무 재밌는 활동이었죠. 160cm에 불과한 신장으로 고등학교 시절 워싱턴주 주 대회에서 2위까지 기록했을 정도로 존슨은 운동에 꽤 소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대학에 가면서 레슬링을 그만둡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존슨은 레슬링을 너무 사랑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상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존슨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존슨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어느 날 존슨은 친구의 집에서 TV에 나오는 MMA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존슨이 보던 건 TUF, UFC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One day, I'm in college, I come home, I'm staying with my buddy Jordan, and I see the Ultimate Fighter come on. I see everybody fighting, I'm like, oh shit, this looks cool. I think I can do this. And I'll never forget seeing Sugar Rashad Evans work extremely hard. And I loved working hard, and I was like, I'm gonna give this a try. 존슨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무작정 체육관을 찾아갔습니다. MMA는 존슨에게 레슬링 이후 처음으로 하루 종일해도 질리지 않는 활동이었습니다.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 같은 건 없었고 그저 MMA를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죠. 아침부터 낮까지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운동을 나가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마추어 시합을 나가게 됐고 9번의 아마추어 경기를 가져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자연스럽게 프로 선수로 데뷔하게 됐죠. 2009년 존슨은 프로 데뷔전을 가집니다. DJ Mighty Mouse Johnson! Oh my God! 존슨은 순식간에 3승을 거둡니다. 경량급의 메이저 단체 WC에서 그에게 오퍼가 들어왔고 2010년 4월 존슨은 프로 선수로 데뷔한 지 10개월 만에 메이저 무대 데뷔전을 치릅니다. 결과는 Nice again. Big takedown by Pickett. The fighters love to catch that leg. Big takedown by Pierre. Latter part of the round. Flying knee and another slam. Thrown right back down. 패배. 메이저 무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존슨은 크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존슨을 반등시킵니다. 존슨은 패배 후 가진 2번의 경기에서 모두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체급 내 강자 중 하나였던 다마시오 페이지를 경기 내내 압도하며 길로틴 초크로 잡은 것은 그가 챔피언급 제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죠. 2011년 UFC가 WC를 인수하면서 존슨도 UFC 선수가 됩니다. 존슨은 데뷔전에서 일본 경량급 슈퍼스타 야마모토 키드를 잡아내고 벤더급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던 미구엘 토레스마저 압도합니다. 강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타이틀샷이 주어집니다. 존슨은 그제서야 자신이 챔피언급 선수라는 것을 인지했죠. 상대는 벤더급 최강자 도미닉 크루즈. 벤더급에서 가장 작은 선수 중 하나였던 존슨과 가장 큰 선수 중 하나였던 크루즈의 대결. 크루즈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으나 존슨이 생각보다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체격 차이에서 오는 힘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었고 존슨은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하면서 챔피언 도전에 실패. 그의 2번째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2012년 UFC가 새로운 체급을 신설합니다. 그것은 바로 벤턴급 아래의 플라이급, 존슨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체급이었죠. UFC는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4인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슈터 챔피언 우르시타 니야스히로, 당시 비공식 플라이급 랭킹 1위 이언 맥콜, 그리고 UFC 소속의 조셉 베나비데즈, 마지막 한 자리는 존슨의 자리였습니다. 존슨은 4강에서 맥콜을 상대합니다. UFC 역사상 첫 플라이급 경기. 그래도 UFC는 레벨이 다르다. 존슨은 2라운드까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3라운드 맥콜에게 2번이나 백마운트를 내줬고 라운드 종료까지 탈출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피니쉬를 당하진 않았고 판정단은 존슨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는 채점단의 실수였고 결과는 무승부로 정정됩니다. 첫 플라이급 경기 신고식을 호되게 치른 존슨. 3달 뒤 맥콜과 리매치를 가졌고
체급에 완벽히 적응한 존슨은 맥콜을 압도하며 토너먼트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의 결승전 상대는 예상대로 베나비데즈. 플라이급 체급이 신설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챔피언 자리는 베나비데즈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 주된 예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나비데즈는 벤턴급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선수였기 때문.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존슨은 베나비데즈와 호각을 다툽니다. 너무나도 치열해서 판정하기 정말 어려웠던 경기. 판정단은 존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존슨은 UFC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의 등극, 프로로 데뷔한 지 4년 만에 취미로 시작했던 격투기 무대의 최정점인 UFC의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그리고 존슨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을 써내려갑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인 타이틀 11차 방어. UFC는 세계 각지의 강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모두 존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베나비데즈와의 2차전에서 존슨은 1라운드 KO 승으로 자신의 타이틀을 위협하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립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헨리 세우도도 존슨에게 도전했지만 1라운드 TKO 패배를 면치 못했죠. 그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지고 있었고 어느덧 당대를 넘어 역대 최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 존슨은 UFC 216에서 레이보그를 플라잉 암바로 잡아내면서 앤더슨 실바의 10차 방어 기록을 넘어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11차 방어라는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UFC가 존슨을 싫어했죠. 이유는 인기였습니다. 존슨은 심각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플라이급은 비인기 체급이었고 파이터로서의 존슨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스타성은 없었죠. 그는 챔피언으로서 넘버링 메인 이벤트에서도 번번이 밀려날 정도였고, 기왕 메인 이벤트로 출전한 넘버링 이벤트에서는 10만 장을 웃도는 페이퍼뷰 판매량으로 페이퍼뷰 보너스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해 그는 페이퍼뷰 보너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도 대놓고 존슨을 안 입고화했죠. I'm not thrilled with Demetrius Johnson. You're the pound for pound best in the world. TJ Dillashaw challenges you,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former world champion, and you flat out deny the fight. Demetrius Johnson has said previously that he wants to take super fights, but he also wants to get paid. At least he said previously a couple of millions, or at least a pay raise. Are you willing to give him that? No, but you know what? He's a partner in the pay-per-view. Let's see what your pay-per-view does. You're a partner, and see what you make. Listen, you can't be in a position where you're like, I want $2 million. I don't care what you make. I don't care how much this thing sells. I just want $2 million because I want $2 million. He didn't want pay-per-view. Right. He didn't want pay-per-view. He wanted upfront money, no pay-per-view. He wasn't very confident in his abilities to sell pay-per-views. He has the lowest selling pay-per-view in the history of the UFC in the modern era. 경기력에 반비례하는 인기, 그리고 2018년 8월 존슨은 12차 방어전에 나섰고 다시 만난 세우도에게 이전처럼 압도적인 모습이 아닌 적전을 펼치며 스플릿 판정패를 당하고 6년 만에 챔피언에서 내려옵니다. 이어서 그의 패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존슨의 이적. The UFC will release Demetrius Johnson, allowing him to sign with ONE. UFC는 존슨을 원 챔피언십을 벤 아스크렌과 트레이드합니다. 그가 얼마나 UFC로부터 홀대받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었죠. 그래도 존슨 입장에서는 이미 UFC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었고 훨씬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이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존슨은 이때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비록 자의는 아니지만 UFC를 떠납니다. 세우도에게 패배했지만 존슨의 기량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열린 원 플라이급 월드 그랑프리에 참가해 3연승을 거두고 가자마자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21년 챔피언 아드리아노 모라에스를 상대로 그의 두 번째 메이저 단체 타이틀에 도전. 압도적인 배당 차이로 모두가 존슨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사고가 터집니다. Walked into a high knee there, did TJ, and he got caught by Marias. Top position now for the champion. Throws a knee to the jaw. TJ's hurt. UFC에서도 없었던 그의 첫 KO 패배였습니다. And so when I lost that first fight to him, I wasn't mad about losing. I was mad about I put so much pressure on myself about being perfect. And it just drove me insane. Like everything I want to do is perfect. I remember being in the hotel room and I rewatched the fight and then I felt like it was just after COVID. So my sister passed during, I was getting ready for a fight. Right? This is where it kind of stemmed from. So that was a huge movement in my life where I was like, that's fucking in game. Like, doesn't matter what you've done before. I took a step back and I was like, fuck man, I'm always training for a fight. Always training for a fight. And my sister just died and I can't go train because I gotta go bury her. But there was like weird shit in my mind. I was like, I'm always getting ready for a fight. Always getting ready for a fight. Sitting in the hotel room, and I was like, why am I putting this stress on myself? Why? For what? Everybody's so worried about winning and losing. Why?
Because you're gonna die someday. You're gonna die someday. Right. So why the fuck do you worry about winning and losing? Are you having fun? Yeah. Okay, perfect. Who cares if you win or lose? 존슨은 이름값만으로 리매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 챔피언십은 존슨에게 이색적인 매치업을 제안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매치. 21살의 나이에 250승을 거둔 현 원 무에타이 플라이급 챔피언과의 대결이었죠. 1, 3라운드는 무에타이 룰로 진행됐고 2, 4라운드는 MMA 룰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매치업이었고 존슨은 상대의 1라운드 맹공을 버텨낸 뒤 손쉽게 2라운드 서브미션 승을 거둡니다. 다시 자격을 얻은 존슨은 1년 4개월 만에 모라에스와 재회합니다. 모라에스의 파워에 이번에도 초반 라운드를 고전하는 존슨. 하지만 중압감 따위 털어버린 그는 3라운드부터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4라운드 DJ's one of his slightly smaller movements. Oh, big right, DJ! It's stunning! Big knee! That's it! 자신이 KO 당했던 니킥으로 정확히 리벤지에 성공하면서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존슨은 다음 해 가진 모라에스와의 3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슨의 마지막 MMA 경기였고 2024년 9월 존슨은 15년 동안 몸담았던 케이지 위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존슨은 현역 시절보다 은퇴 이후 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극강으로 여겨졌던 챔피언들이 무너지면서 그의 11차 방어가 재조명됐고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보여지는 그의 MMA에 대한 지식과 언변 파이트 IQ는 그가 왜 위대한 챔피언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슨은 가장 인기 없는 챔피언이었지만 방송인으로서는 MMA 출신 선수들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80만 명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모른 척했던 UFC도 올해 그를 UFC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시켰고 존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I met my father 9 years ago, and I probably would never met him if it wasn't for mixed martial arts. One of the guys in the gym got hurt, and the conversation led to me finding my father. I met my father when I was 30, and it's been the best relationship ever. He's been able to show me you can't take it with you, right? Enjoy life, enjoy the memories, and be grateful for every moment you get. So thank you, Dad, for showing me that. 지금까지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